제가 30대에 프랑스어를 노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2년 만에 프랑스어로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. 제가 프랑스어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던 게 리테일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 제가 그 바이어로 일하고 있고 한 달 차라서 배우는 게 아직 좀 많죠. 저는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,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닥지 잘하지도 않아요. 여기서 이 언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, 쫄지 않기, 네트워크 인맥 관리를 진짜 하셔야 된다.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. 제가 프랑스어를 독학하면서 가장 스스로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, 이 프랑스어를 1, 2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? 로컬 외국인들이 가지는 그 기회를 나도 다 갖고 싶다. 애초에 이 현지인들하고는 사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저의 목표는 그랬어요. 완벽하지 않은 프랑스어로 1인분의 몫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했던 일인지. 저의 그 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30대가 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진짜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? 시간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. 그 시간의 가성비를 자꾸 따지게 돼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어떤 걸 막연하게 배우기에는 그 내 체력, 그 물질적인 투자,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잃어버리는가, 뭘 얻는가에 대해서 그 기회비용을 미친 듯이 계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. 지금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출근을 하고 있고,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쏟아지고 있다 하면은 재택을 합니다. 근데 오히려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하나 알게 된 사실이, 제가 그 재택근무가 잘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 지난주에는 제가 5일을 출근을 안 했거든요.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.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불어로 해야 될 때는 진짜 이 뇌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치 불어 모드를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. 한 달 차가 됐는데 저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, 프랑스어로 이메일 보내기예요. 퀘벡 정부 불어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. 그 프랑스어로 메일 보내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시청에 항의 메일 보내기, 그 업체에 컴플레인 요청하기, 그 마담 무슈로 시작되는, 그리고 그 코디알멍으로 끝나는 폴라이트한 그런 메일을 적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, 그때 제가 내가 이런 걸 할 일이 대체 뭐가 있겠어, 내가 시청에 메일을 왜 보내요 라면서 수업 시간을 되게 싫어했어요.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제가 그거를 써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현타가 왔어요 지금. 근데 참고로 저는 그 AI 도움 받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. 당당하게 씁니다 저는. 근데 제가 업체들이랑 직접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하루에도 메일을 수십 개 받고 쓰고 하거든요. 읽는 거야 대충 뜻 파악하면 되니까 빠르게 스킵할 수 있는데, 쓰는 거는 AI 도움 없이는 진짜 불가능하더라고요.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동료한테 내가 할게 했어요. 그 진짜 짧은 내용을 문법을 수정하고 또 이게 맞는지 막 읽고 다시 또 AI한테 카피해서 이거 맞아? 하고 그거를 체크를 하는데, 저 나고 자란 내 동료는 정말 1분도 안 돼서 그 메일을 보내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이제 나는 불어를 좀 하는구나 싶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. 내가 프랑스어 공부에 조금만 투자를 더 하면 나의 업무 효율이 2배는 높아지겠다, 공부해야겠다라는 거를 시기에 좀 깨닫고 제가 다시 프랑스어 수업에 등록을 했어요. 퀘벡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업인데요.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에요. 이제 내 눈으로 내 한계를 봤을 때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성장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좋은 거죠.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더 배울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. 언어를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,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. 일단 애초에 언어가 얼마만큼 완벽해야 되냐, 이만큼 하면 될까라는 질문은 사실 이거는 약간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공부는 물론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게 맞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, 그것 외에 해외에서 이제 외국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언어보다 중요한 게 뭐냐, 자신감. 외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그 화자의 태도,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. 이 언어가 내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. 내 외국어는 비록 아직 요만큼이지만 나의 이 실전, 업무 능력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,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언어 수준만이 아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보통 문법을 이제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고, 이제 말을 하는 동시에 그 문법이 맞는지 그거를 막 이제 섞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더듬게 되고 말의 하는 속도가 되게 느려지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. 이게 소극적인 그런 스피치가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, 그 언어 능력 자체보다도 쫄지 않기, 기죽지 않기, 이제 집중해야 할 거는 네트워킹. 사실 제가 그 세컨 잡도 하고 있거든요. 업무는 소셜미디어 코디네이터?
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어느 로컬 회사의 소셜미디어를 이제 계정 관리를 해주는 일인데, 저도 전혀 이쪽으로는 경력이 없고 인맥으로 연결이 돼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, 이 사람이 내가 신뢰하고 이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이 북미에서는 그 추천서가 없으면 취업을 하기가 힘들고, 심지어 취업뿐만이 아니라 렌트 구할 때도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하는 집주인들도 굉장히 많고,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쉽지 않은 게, 진짜 이민자고 지인이나 뭐 누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제 막 캐나다에 도착을 했다 하면 대체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겠어요. 나를 누가 추천해 줄 거야. 초반에는 저는 그 네트워킹을 하는 거에 좀 많은 노력을 쏟았으면 좋겠다. 왜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런 네트워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,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한국도 인맥으로 들어왔다, 뭐 누구누구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온 친구였는데,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게 내가 싫든 좋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,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해볼래? 이렇게 해서 내가 소개시켜줄게,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해도 그거를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. 저는 그거랑은 완전 반대로, 이게 없었으면 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도 사실 지금 감이 안 오는.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보면 되게 운이 좋았다, 영주권도 굉장히 빨리 땄고 운이 좋게 여기에 정착을 잘 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, 그게 이유가 정말로 저는 너무 그 네트워킹 안에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, 그래서 저의 캐나다 삶이 쉬워졌다, 정말 10배는 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강조한 거, 네트워킹을 꼭 하셔야 돼요. 인맥 관리를 진짜 하셔야 된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완벽한 스펙이라는 걸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이 현지에서 얼굴을 알리고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빨라요. 기회라는 게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는 것은 아니다. 움직이는 사람한테 온다.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할 것. 약간 이 해외 취업이나 이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게 이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, 정말 능력치가 많은 어떤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,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다. 왜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하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취업까지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나누는 이유가, 저의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한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언어 공부도 그렇고 뭐 취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, 뭐 준비되면 해야지, 완벽하게 잘 해야지,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 제가 창피함을 안다는 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. 항상 그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마다 이제 극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, 저의 올해 목표는 프랑스어로 그 세앙 근처라도 가보기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저의 한 달차 캐나다 취업 근황은 이렇습니다. 아마 다른 영상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,